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3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 중에 우리 하루일기님께서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계속 똑같은 분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좀 섬뜩하죠. 미저리 마냥. 예. 기왕이시면은 뭐 이제 저건 하신 것 같고, 구독은 하신 것 같고, 가입,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990원이에요. 한 달에, 한 달에 990원인데, 구독과 가입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뭐 이제 하여튼 단계별로 좀 이야기하겠는데, 자, 라이브 방송 중에서, 구독하신 거는 알겠고요. 가입도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990원인데 재밌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일들이 있고 제가 그 가입하신 분들이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구나.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제가 지주클럽 하면서 10년 동안 진짜 그 깨지면서 실패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했었던지 너무 일이 잘 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문제가 없으면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만들었는데 문제가 발견이 안 됐어. 그럼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무엇인가 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어. 그러면 일단 문제 해결을 한 거잖아요. 최소한도 그 문제는 해결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지지클럽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껴서 가입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이 우리가 돈 없이도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어떤 그 가치만으로, 사람이 모였다라는 가치만으로, 컨텐츠만으로, 야, 이게 되는구나. 돈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해요. 그리고 경매를 알면, 그게 보여요. 돈보다 이게 컨텐츠고, 사람이구나. 아무튼, 제가 이건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기 하고 자 우리 아파트 관리비 그 관리비가 이게 좀 차하고 비슷해요. 차하고 비슷하고 저는 뭐 좀 더 나가면 여자하고 비슷해요.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뭐 다 허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죠? 아니 뭐 20대 30대 때는 연애만 생각하면 뭐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면 되죠. 결혼 생활은 되게 다른 문제죠. 서로 생활비나 책임에 대한 영역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 종종 해요. 자동차하고 A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사고도 많이 난다. 가성비 좋은 애인, 예, 남들한테 자랑하기 좋은 애인, 다르죠? 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경우는 또, 힘들어요. 제가 겪고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차가 좋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비싼 차는. 제가 뭐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제가 이렇게 뭐 벌어다 주는 돈이 없는데도 아직까지 집사람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진짜 제 성격에. 자, 관리비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좋은 차를 사게 되면 여러 가지 첨단 시설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데 이런 차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활부 끝나면 다 고장나기 시작해요. 지금 제 차도 그래요. 제 차도 그런데 다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비싸요. 이게 비싸고
여러분들이 고급 차를 못 타는 이유가 사실은 뭐 제네시스, 에쿠스, 옛날 에쿠스 참 좋아요. 차가 패밀리카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렉서스 이제 누가 줘도 지금 안 가져가는 차인데 너무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예, 그 렉서스 같은 경우도 차는 좋아요. 예, 다 인정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유지 관리비가 감당이 안 돼요. 예, 저는 거의 유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팔아도 폐차비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을 속이고 중고차로 그 몇백 더 받자고 팔기엔 제 양심에 걸리고 그나마 예, 고장 나면 거의 뭐 분기별로 고장 나요. 뭐가 고장 나든 달린 게 많으니까 기능이 많으니까 잘 고장 나요. 아들이 중고 부품 구해다가 고쳐줘요. 예, 고쳐주는데 참 아니 싸게 이게 뭐 부품값은 얼마 안 하니까 중고로 뭐 이렇게 막 이베이에서 찾아가지고 고쳐주는데 그 예, 그냥 뭐 마지못해 타는 거죠. 예, 제가 차가 없어서 특히 이제 예, 패밀리카가 없어요. 저희 집 차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서 예, 패밀리카가 없어요. 이렇게 가족들이거나 부모님이거나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한 뭐 저도 나이가 50이니까 차가 없어서 근데 제가 타기 지금 편한 거는 모닝이에요. 예, 모닝인데 또 LPG 겸용이라서 10,000원 넣으면 시내 주행을 100km를 더 해요. 시내 주행 10,000원에 가성비 최고죠. 경차라서 뭐 통행료도 뭐 반값 할인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냥 모닝을 타요. 뭐 오일 갈고 이러는 건 뭐 어차피 오일값만 들으면 되니까 카센터도 안 가니까. 예. 엊그저께는 쇼바 다 갈았는데 얼마 안 하더라고요. 예, 렉서스는 쇼바 못 갈아요. 여러분들 렉서스 쇼바 값 들으면 뒤로 값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 에쿠스가 그렇잖아요. 에쿠스 중고가 싼 이유가 특히 하체가 에어쇼바이기 때문에 에어쇼바는 무조건 고장 납니다. 물론 뭐 다른 쇼바도 마찬가지지만 수명이 있는 거라 다들 그 쇼바 고장 나기 전에 중고로 파는 거죠. 에어쇼바 값이 장난 아니에요. 자체가. 지금 서울 지역의 고급 아파트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많죠. 예, 많은데 뭐 커뮤니티 시설에 뭐 수영장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관리비가 늘어나면 이 관리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노인들이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노인들이 우리 그러니까 40대 때만 돼도 출퇴근하고 자기 일하는데 바빠요. 통장에서 뭐 관리비 알아서 이 정도 나가는 거겠지라고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으면 이런 거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동차 시세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지비잖아요. 자동차 중고 시세를 결정짓는 게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리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교통비가 차이가 나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관리비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냉난방비예요. 냉난방비인데 신규 주택일수록 냉난방비가 거의 안 들어요. 오래된 주택일수록 냉난방비가 많이 들죠. 이게. 네. 그래서 집값이 좀 비싸도 사람들이 왜 헌집을 버리고 신규 주택으로 가려고 하느냐? 관리비 문제예요. 예. 실질적으로 집값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잡비가 많으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포기하죠.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골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관리비도 아파트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게 아파트 가격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가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부실한 아파트거나 뭐 단지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겠죠. 관리비가. 자, 엉뚱한 이야기 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10분 동안 했네요. 네, 그 관리비하고 또 관련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종부세죠, 세금. 이게 자동차가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간 돈 대비 만족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집의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또 이 집을 내가 유지하는데 관리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값이 결정나는 거죠.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용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재개발되면 얼마 오를 수 있어요라는 어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집값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미래를 왜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지방을 보면 아느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죠?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어디부터 나타나요? 신체 부위의 제일 끝에부터 이상해집니다. 우리 맥을 짚을 때, 그죠? 맥을 짚을 때 어디를 져요? 우리 여기 맥 짚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 애들은 어떻게 해요? 청진기를 심장에 대죠, 심장에. 심장에 대고서, 심장 잘 뛰는데요? 왜 동양에서 맥을 여기다 잡아요? 예? 심장 안 뛰면 죽잖아요. 잘 뛰는 거예요. 저 하단 부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죠? 그러니까 저 전방에서 전투가 일어나더라도 궁에서는 밥 세끼 먹고 놀고 아무 일 없이 지내요. 저 멀리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지. 응? 근데 국가의 권력이 저 밑에까지 지방까지 못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이게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피부를 보면, 예? 우리 당뇨병도 보세요. 어디부터 나타나요? 피가 잘 안 통하는 곳, 저 말초신경 끝에, 발끝, 예? 다 신체 기관의 끝에. 우리가 왜 진맥을 이 손에서 여기서 하겠어요? 우리 손가락 끝에서는 안 잡히니까 맥이. 그래도 그나마 잡히는 데가 여기에요. 제일 끝에 부분에서. 우리 몸의 신체 부위에서 끝부분에서. 여기서 나타날 때, 예? 뭐예요? 문제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빈맥이 잡히거나, 그죠? 맥박수의 어떤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것을 돌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 우리가 여론도 그렇지만, 그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앞에 시간에 지금 백종원 씨의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밑에를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방에 지금 나타나는 문제, 지방의 인구 고령화 문제, 지방 대학교들의 지금 문제, 지방 지역의 주택 문제. 지금 서울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실은 대부분 지방에서 이미 과거에 나타났죠. 더 빨리 나타났죠. 특히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시장 변화, 상권 변화는 지방에 이미 벌써 20년 전에 나타났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지방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0으로 떨어진다. 서울은 100에서 0으로 안 떨어져요. 서울은 100에서 50, 뭐 100에서 70. 왜? 그래도 서울은 살아야 되니까. 여기 심장이잖아요, 심장. 예? 우리가 발을 썩어서 발 밑에는 절단을 해도 심장은 절단할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우리 뇌와 심장으로 집중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맥을 여기서 잡는지. 서양 애들은 심장 뛰는 걸로 뭘 알아요? 심장 뛰는 거는 심장이 정상이냐 아니냐라는 것밖에 몰라요. 다른 신체 기관에 문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맥을 잡을 때는 다르죠. 그죠? 이 동양에서는. 지금은 뭐 첨단 기기로 이렇게 그 사람의 병명을 확인하니까 동양의학이 참 뒤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한의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한의사가. 야, 니들은 엑스레이 없으면 모르잖아. 어디가 아픈지. MRI 없으면. 나는, 어? 저 사람 얼굴과 맥만 짚어도 나는 안다. 어디가 아픈지. 어? 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서울만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들은 서울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변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신도시 오늘 이제 뭐 특별법 이야기 발표되고 뭐하고 했는데 신도시가 안 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올 사람이 없어요. 지방이 다 비었는데 아직도 집 지으면은 뭐 신도시에 사람들이 이사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망한 사람이 신도시로는 가겠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신도시 진다고 신도시로 가겠어요? 예전에 분당이나 이쪽 신도시 질 때는 예전에는 이동했어요. 그러면 서울 외곽에 있는 신도시에서 또 신도시로 다시 몰려올까요? 이제는 뭐냐면 아파트는 사실은 이제 투자성이나 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돼요? 그 집이 가치, 기능성. 그러니까 얘가 세금을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죠? 이게 종부세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뭐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냉난방비가 이 아파트의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잘 지은 아파트는 관리비가 적게 나올 테니 좀 더 오랫동안 그 가치 유지를 하는 거고, 부실한 아파트는 재개발도 못하는 상태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죠?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면 외면하는 아파트가 되겠죠. 네? 부실한 아파트들은. 어, 세금과 관리비, 예, 이걸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지금 3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 가진 분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속세, 증여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꼴까닥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3억짜리, 5억짜리 집 줄 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 띄는데 50억짜리 집 줄 때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고 보유세도 많이 내야 되고 관리비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연예인들처럼 남들이 부러워하고 관종들을 좋아하겠죠. 내가 50억짜리 집 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집 100억이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집이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100억대 자산 가면 내 자식들이 돈을 열심히 벌을까요? 내 와이프가, 내 배우자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일을 할까요? 다 먹고 쓰는 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 자산가면. 내 주변인 가족들이. 그러면 거기서 이 100억짜리 집은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자니 재산세가 많이 나와. 상속세가 많이 나와. 그렇다고 더 나쁜 집에 가서 살긴 싫어. 근데 관리비는 또 문장 나와. 진짜 나이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은퇴할 때. 저희 아버님, 가까운 분, 내 친구 아버님은 은퇴하셨으니까 뭐 시골에서 뭐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자식들 다 키웠다. 예, 이런 생각으로 체어맨을 뽑으셨어요. 뭐 이거 실합니다. 체어맨을 뽑으셨고 최고급 모델로 그 당시에 아버님은 예, 엑셀이 바퀴가 빠지면서 제가 타던 저희 집사람이 타던 이제 비스토를 가지고 가셨죠. 예, 비스토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바퀴 빠졌어요. 밑에 하체가 하도 부식이 돼서. 그런데 그 비스토를 가지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차이가 뭐냐면 아버님은 이제 친구 아버님 체험한 살 정도의 돈으로 땅을 샀고, 그죠? 예, 그분은 체험맨을 사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뭐 70, 80 이렇게 가니까 그 차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유지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차가 돼버린 거죠. 그걸 자식한테 주려고 하니 자식은 관심 있나요? 그거 타고 싶겠나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서울 지역,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은 내가 돈을 잘 벌고 젊었을 때 굉장히 활동적이었을 때는 그 세금 중요치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산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면 뭐예요? 그건 자산이고. 예? 수입이 없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지관리비를 내가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급차 벤츠가 있으면 뭐예요? 벤츠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기름값과 세금이 없고 보험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막대한 손실을 보는 거죠. 또 그런 물건은 중고로 값이 제대로 안 나가요. 예. 서울에 잘 나가는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반값 나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왜? 그 물건은 관종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만 비싼 물건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면 필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사요. 1톤 트럭 같은 경우나 예전에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사륜, 기아에서 나온 사륜 1톤 트럭 세렉스 이런 차들은 가격이 안 떨어져요. 전혀. 중고차로서 가격이 전혀 안 떨어져요. 왜? 그거는 그 돈, 그러니까 거의 차값도 싸지만 원래 차값도 쌌고 중고차도 싸고 하지만 그 기능성이나 뭐나 그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 그게 대표적인 게 경차잖아요. 경차. 예? 경차들은 더 이상 못 떨어져요. 가는 이상. 지금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5억 이하짜리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 30평을 짓는데 아무리 땅값이 공짜여도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건축 기준으로 했을 때 30평 지면 2억 4천, 2억 5천 들어요. 어디다 줘도 30평을 지면 예? 땅을 공짜로 줘도 2억 4천, 2억 5천을 든다고요. 그러면 이게 대전 시내에 있다? 그럼 3억 5천이 비싼 거예요? 그 이하로 못 지은다니까.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화려하게 가격이 뭐 이상한 걸로 해서 가격이 많이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대부분 어디예요? 결국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예, 그것이 폭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줄까요? 뭐 조금은 주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 값이 폭락할 때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특별법,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처럼 그들이 권력과 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네들이 가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강남 아파트 값에 관심 안 가지면 돼요. 예, 그러면 뭐 집값 오르고 내리는 거에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아, 요즘 대출이 어떻게 되는구나. 요즘 뭐가 어떻게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사야겠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강남의 아파트 값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살면 되죠. 예, 저 같은 놈한테 정보 얻을 게 없어요. 저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거에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가치에 투자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 뭐 건물 사고 자기들끼리 얼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도배되죠. 근데 우리는 관심사가 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관심 안 가지면 돼요. 관심 안 가지면 됩니다. 그들이 뭘 하든. 우리 비싼 차가 제일 비싼 차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강남에 제일 비싼 아파트니까 뭐 그 예전에 몇 년 됐죠? 똑똑한 집 한 채 강남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양도세나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는 슬슬 이제 뭐에 손을 댈까요? 보유세입니다.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어떤 그런 흐름을 탔던 거는 뭐 대세적으로 정해진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양도세로 정부가 이제 삥을 뜯어갔는데, 이제 점점 이제 방향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유세예요, 보유세. 보유세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서울에 집 공짜로 줘도 못 살아요. 예? 벤츠, 뭐 렉서스, 뭐 이런 차들, 고급 차들, 뭐 벤츠보다 마이바흐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스포츠카? 전 스포츠카 잘 모르니까 그런 차들 공짜로 주면 여러분들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강남에 집 나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웃기지 말아요. 저도 유지 못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유지하려고? 30억짜리, 50억짜리 주면은 뭐 좋지 뭐. 아니
30억짜리나 5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받아서 내가 바로 팔아먹고 돈을 챙기면 좋은 거지. 예?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 유지해 보세요. 30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이 강남에 이사 가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아내와 그죠? 아내와 아이들이 헛바람이 들어요. 소비 수준이 팍 올라갑니다. 주변 쳐다보면서. 예? 좀만 옷 꾀지지하게 입고 나가면 예? 자전거? 예,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 다녀 거기서? 예? 유모차? 어? 그런 거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어? 유지 못 한다니까요. 그 단순히 아파트 값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거기서 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걸 유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벤츠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벤츠에다가 예? 물건 뭐 이렇게 짐 같은 거 막 실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차가 그 되게 오래된 렉서스예요. 저도 안 가져가는 렉서스인데 예, 의자 옆에가 막 스피커니 뭐니 막 이렇게 찍히고 막 구멍 나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뭐 렉서스를 타는 이유는 일단 걔가 연비가 좋아요. 예, 연비가 좋고 승차감도 좋아요. 그리고 아들 녀석이 고쳐주니까 타는 거예요. 걔가 안 고쳐주면 안 타는 건데 거의 예, 화물차 비슷하게 써요. 차가 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짐 싣고 내려가다 보면 뭐 가죽도 찢어지고 그러는데 예,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새 차를 샀다. 아니면 뭐 벤츠나 이런 식으로 새 차처럼 유지해야 된다. 못 해요. 돈 때문에 못 해요. 예? 서울에 사는 거,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거기에 시기하고, 예? 예? 중요한 거는 그걸 강남에 3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살 만큼의 예,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어? 그냥 그 돈 있으면 그렇게 될 것처럼 내가 소득이 없는데 50억짜리, 100억짜리 집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방 압류 들어온다니까. 세금 못 내서. 종부세? 아이고 참 장난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허세 부리는 물건은 신제품이었을 때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 타워팰리스 얘기 안 하잖아요. 아크로 비슷한가? 그죠? 그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데다 지은 귀신들 많이 나오는 집터 그런 거. 예. 그런데 매번 보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뭐 인기 있다라고 하는 집들 보면 매번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돼요. 아니, 세금 많이 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박수 쳐주면 돼 박수. 어우 그래 부러워요. 당신들 잘 사네요. 참 능력 있네요. 그렇게 그냥 부러워해 주면 돼요. 어, 그 사람들은 그런 허세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음, 예. 여러분들 이게 경매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별 의미 없다라는 얘기 제가 했죠. 그리고 영끌족의 대출 상환 능력 저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자꾸 MZ세대 영끌족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고 또 요즘같이 금리가 갑자기 뛰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평상시보다 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우리 아파트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 수도권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이죠. 서울에 10억. 경기 외가 그러니까 그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서울에 좀 근접하기 좋은 곳은 한 5억대? 예. 좀 더 이제 외곽으로 나오면 한 2억 5천. 요 정도 집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많이 선호하고 거래될 수 있고 제일 많은 양의 가장 그 국민 평형의 아파트예요. 요 정도 집들이.
서울은 그래도 10억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0억이 넘어가면 세금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종부세부터 해서 나중에 그 상속세 잊지 마세요. 상속세 부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 과연 10억 넘은 아파트를 사서 이게 어떻게 될까?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아이 참네. 11시. 2시간 반을 떠들었네요. 커피 한잔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